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기준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2023년 9월 15일에 확대된 기술자 범위도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은 주력 분야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과거에는 각각의 면허였으나 이제 업종 통합이 되면서 면허는 하나이되 주력 분야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면허를 발급받을 때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면허를 발급받되 주력 분야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요거는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두 개를 다 주력 분야로 선택하셔도 돼요. 다만 주력 분야를 두 개로 선택하면 그만큼 등록 기준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바로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업무 범위를 좀 알아볼게요. 자, 식재는 수목이나 잔디, 이렇게 살아있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조경시설물공사는 이런 식재 쪽이 아니고 조경석, 인조목, 인조함, 또는 뭐 야외의자나 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우리 뭐 약수터 같은 데 가면 운동기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조잔디 공사, 인조잔디로 만든 축구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잔디나 식재를 활용해서 공사를 할 거다라고 하면 식재 공사를 주력 분야로, 그렇지 않고 인조잔디라던가 그 밖에 기타 시설물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조경시설물 공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록 기준이라는 걸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등록 기준 중 첫 번째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이 1억 5천이라는 금액은 나의 지금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든 간에 개인 사업자든 간에 동일하게 1억 5천이시고요. 주력 분야를 식재 하나만 하던 식재 시설물 두 개를 다 하던 자본금 1억 5천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본금이란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충족해야 되는지를 안내 드릴 건데요. 자, 자본금은 일단 납입자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납입 자본금이라는 건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내역인데요. 법인의 경우 이러한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다른 말로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이러한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이 등본상에 자본금이 써 있어요. 이거는 이 자본금은 이 법인을 만들 때 얼마의 금액을 넣고 투자를 하고 만들었는가, 그 금액을 의미하고요. 이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현재 1억 5천 미만의 법인이시라면 주주분들에 의해서 증자를 하셔서 1억 5천 이상으로 더 올리셔야 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개인 사업자에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법인 쪽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실질 자본금은 우리가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본금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실질 자본금이란 건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말하는가? 이게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신규 업체라면 신규 업체의 의미는 설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규 업체는 우리가 법인이면 법인,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를 설립한 날부터 1억 5천을 준비해서 설립을 하셔야 되고 이 돈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규 업체의 실질 자본금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겸업 신규 업체가 있는데요. 자, 겸업 신규 업체라는 건 설립한 지 이미 90일도 넘었고 다른 사업도 이미 영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건설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기존 사업자를 의미하고요. 이런 기존 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1억 5천이 예금으로 유지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금에 우리가 자동차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공장이 있더라도 이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자산이지 건설업을 위한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1억 5천이 예금으로 유지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체의 재무가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또한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건설업체인데요. 우리가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면허는 당연히 지금 처음 따지만 다른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라던가 아니면 토공사업, 금속구조물 등 건설산업기본법 산하에 있는 건설 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건설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예금으로 1억 5천이 있어야 한다가 아닌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른 건설면으로 인해서 생겨난 자산들, 예금뿐만 아니라 공사 미수금이라던가 자동차, 사무실 보증금, 땅 이러한 것들도 건설업의 연관성이 있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 자본금이라는 건 사실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범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다라고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 회사가 1억 5천 자본금이 잘 있는가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제대로 있는지 계산하고 확인해서 만든 보고서를 바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우리 회사 내부나 우리 회사의 기장을 맡아주는 세무사를 통해서 발급하실 수는 없고요. 내 거를 내가 채점해서 낼 수가 없는 거죠.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급해서 면허 접수 시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해솔에서는 이러한 기업 진단 보고서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드리고 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자본금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라는 곳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하자 보증이라던가 계약 이행 보증 등 다소 위험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증을 들을 수 있는 업체만이 면허를 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공제조합에서 우리 회사를 보증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언가 있어야겠죠. 그냥 들어주진 않겠죠. 그래서 약 5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을 토대로 이 공제조합에서 이 회사의 보증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면허 접수할 때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자본금, 실질 자본금이 1억 5천 예금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공제조합에 들어가는 약 5천만 원의 금액은 그 1억 5천에서 사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1억 5천 따로, 공제조합 5천 따로 2억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아닌 1억 5천 중에서 5천을 공제조합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제조합에 들어간 금액은 면허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2년 동안은 완벽하게 묶여 있으면서 각종 보증만 받을 수 있고 2년 이후에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약 60%가량 우리 보험 대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출급은 아예 면허를 반납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 그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묶여 있어야 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자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본금하고 공제조합 얘기 드렸는데 이 자본금 공제조합의 경우 주력 분야를 하나를 하던 두 개를 하던 그냥 동일합니다. 1억 5천, 1억 5천 중에서 5천 넣기. 근데 이제 이 기술자가 주력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조경식재 주력 분야 하나만 하신다. 그럼 기술자 2명 있으시면 되고요. 시설물 마찬가지로 2명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2개를 다 선택할 겁니다. 조경 식재도 하고요. 시설물도 할 겁니다. 주력 분야를 2개 선택할 경우에는 기술자가 최소 3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상시 근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시 근로가 입증하시기 위해선 우리 회사의 4대 보험에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으셔야 되고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으셔도 안 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중 취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자가 뽑아야 되는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가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기술자가 주력 하나면 2명, 주력 2명이면 주력을 2개 선택하면 3명이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기술자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수첩이 있으신 분 해당되시고요.
조경 분야 초급 수첩이라는 건 우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급해주는 수첩이 있고요. 그 수첩이 있으신 분도 기술자로 해당이 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9월 15일부터 변동된 건데요. 이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빨간색 부분이 9월 15일부터 추가된 기술자예요. 아주 많이 추가가 되진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몇 개의 자격증들이 더 추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력을 하나만 할 거야. 굴착기 운전기능사 2명이 있어. 똑같은 자격증에도 관계없어요. 상관없고요. 우리 조경기사 1명 있고 뭐 피부과학 용접기능사 1명 있어. 이것도 관계없어요. 근데 주력 분야를 3개 하신다면은 사람이 3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격증 이 중에 어떤 거여도 관계는 없다. 다만 한 명이 자격증을 2개 갖고 있는다 해도 그건 2사람이 되진 않아요. 사람당 하나의 자격해서 총 3분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기술자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의 경우 우리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 그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되어 있다면 뭐 큰 문제 없으시고요. 면적 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과 같은 사무집기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 이 용도라는 부분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용도가 제가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이러면 너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 얘는 사무실인데 또 웬 창고시설이 써있지? 얘는 공동주택, 주택이지만 나는 사무실처럼 쓰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공동주택, 주택은 아무리 사무실처럼 모양새를 갖췄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창고시설, 사무실, 이건 애매해요. 이 애매하다는 게 법으로 사무실의 모든 용도가 쭉 써 있으면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요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관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용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그래요? 뭐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게 그래요. 왜냐면 법을 보면 예전에는 법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 모호하죠. 등록 기준이 이렇다고 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뀐다고 바꿨어요. 건설업의 등록 기준 이 법이에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는 건축물에 소재할 것,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고지하는 기준을 갖출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용도는 돼요, 어떤 건 안 돼요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역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면허 등록하려는 관청에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이 4가지 등록 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게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각각의 서류를 만드셔야겠죠. 뭐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의 서류들이 필요하실 거고 이 서류를 공제조합과 우리 지역 관청에 제출을 하시는 거죠. 제출을 하면 공무원이 체크를 해서 면허를 내주기까지 법정 처리 기간이 영업일 기준 20일이에요. 보통은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2주 내외에 처리가 되긴 하시고요. 다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하시는 게 좋아서 적게 걸리면 한 달에서 많이 걸리면 한 2달 정도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해솔 C&I는 이러한 면허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법인이나 사업자를 새로 설립해서 증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공제조합이나 관청에 들어가는 서류를 작성해서 아예 관청까지 저희가 같이 갈 거예요. 즉 면허가 나온 전 과정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해솔 C&I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